자, 완충용액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완충용액은 굉장히 중요하죠. 요 전 시간에 했던 것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완충용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두 가지 내용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완충 용량에 대한 거고요. 완충 용량. 또 하나는 이제 구체적으로 완충용액에다가 강산이나 강염기를 가했을 때 pH가 얼만큼 변하는지 요걸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완충 용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죠. 완충 용량은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명확한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는 중요하지가 않고요. 완충 용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완충 용액이 있을 때 외부에 이제 산이나 염기가 이렇게 가해지겠죠. 그럴 때 자기의 pH를 유지시키는 능력의 척도, 그게 바로 그 완충 용액의 완충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완충 용액이 있는데요. 똑같은 만큼 강산을 가했을 때 얘는 pH가 뚝 떨어지는데 얘는 별로 안 떨어져요. 그러면은 어때요? 얘가 더 지키는 능력이 강한 거죠. 얘가 완충 용량이 더 큰 완충 용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완충 용액의 완충 용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pH랑 pKa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좋은 완충 용액이에요. 완충 용량이 더 커집니다. 자기의 pH를 더 잘 지켜요. 이럴수록. 또 두 번째는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완충 용량이 큽니다. 자기의 pH를 잘 지켜요. 자, 첫 번째를 먼저 자세하게 보죠. pH랑 pK가 같다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pH랑 pK가 같다. 이건 금방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산과 그 짝염기의 농도가 똑같다 이겁니다. 왜 그런 건가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식을 보면요. pH는 pKa 플러스 로그 HA분의 A-입니다. 자, pH랑 pK가 같다라는 것은 이 뒤에 있는 이만큼의 항이 0이라는 거죠. 얘가 0이려면은 얘가 1이어야 되니까 A-랑 HA의 농도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뭐라고 그랬나요? pKa. 바로 그 산이 50%가 해리될 때의 pH라고 그랬죠. 자, 산이 해리가 될 때, 해리가 되는데 50%가 해리가 되면은 어때요? HA랑 A-가 1대1인 거죠. 반이 해리가 된 거니까. 그때 pH가 바로 그 산의 pKa인 겁니다. 예.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죠. pKa가 4짜리 산이 있어요. 그리고 pH가 4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봤듯이 HA의 농도랑 A-의 농도가 똑같은 거죠. 그죠? 자, 근데 pK는 똑같이 산데 pH가 5다. 그럼 어떨까요? pH가 5다. pH가 5라는 것은 해리되기 더 좋은 조건입니까? 안 좋은 조건입니까? pH가 5라는 것은 H 플러스의 농도가 더 줄어든 거죠. pH 4에 비해서. 그럼 해리가 더 잘 되겠죠. 그럼 A-가 더 많이 생깁니다. 자, 얼만큼 많이 생길까요? 분명히 더 많은데 얼마나 더 많을까요? 그죠? 요 등식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5고요. 얘가 4이려면은 이 전체가 1이 돼야 되죠? 2이려면은 HA분의 A-가 10이어야 됩니다. 10. 얘가 10배가 더 많은 거예요. 자, pH가 pK보다 1이 크면요. 염기가 10배가 더 많습니다. 아주 상식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을 거치지 않고도 당연히 금방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그럼 pH가 3이면 어떨까요? 똑같이 pK가 4다. pH가 3이면은 얘가 더 많은 거니까 해리가 되기 더 안 좋은 조건이죠. 그죠? 그러면은 뭐가 더 많을까요? 해리 안 된 얘가 더 많습니다. 얼마나 더 많을까요? 똑같은 원리로 10배가 더 많습니다. 10배. 예. 자,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pH랑 pK가 똑같으면 농도가 똑같고, pH가 1이 크면은 염기가 10배 많고, pH가 1이 작으면은 산이 10배가 더 많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pH랑 pK가 똑같을 때 그 완충 용액은 완충 용량이 가장 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사실은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적정 곡선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면 이제 가장 평평해져요, 이게. 가장 평평할 때 pH 변화가 제일 적습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산과 그 짝염기가 이렇게 있을 때, 강산이 가해지면 뭐가 방어를 하는 건가요? 강산은 약염기가 방어를 하고요. 강염기는 약산이 방어를 하죠. 그죠? 흡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얘가 1대1이면은 산이 오든 염기가 오든 둘 다 방어를 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염기가 10배 많고 산이 적죠. pH가 1이 더 크면 어떨까요? 뭐에 약할까요, 얘는? 얘는 뭐에 약할까요? 얘는 염기에 약합니다. 왜냐면은 얘가 지금 염기를 막는 애인데 얘가 적어요. 염기가 들어오면 얘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비율이 변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 비율이 변하면은 이 전체 비율이 변해가지고 pH가 많이 변하게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이제 적정 곡선에서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염기에 대해서 취약하고요. 얘는 반대로 산에서 취약합니다. 산에 대해서. 왜냐면은 A-가 훨씬 적죠? 산에 의해서 A-의 농도가 많이 변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pH가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산과, 그러니까 pH랑 pK가 똑같아 가지고 산과 그 짝임기가 1대1일 때 가장 자기의 pH를 잘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요소는 뭐가 있었느냐? 두 번째는 바로 농도였죠. 농도가 진한 완충 용액일수록 완충 용량이 큽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완충 용액이 있습니다. 이 안에 HA가 A-랑 같이 있는데 얘가 지금 10개가 있다고 해보죠. 그리고 얘도 10개 있습니다. 자, 여기에 H+가 가해졌어요. H+가 뭐 5개가 가해졌다고 쳐보죠. 그럼 평형 상태에서 H에는 몇 개, A-는 몇 개 남아있게 됐나요? 자, H+는 A-랑 딱 달라붙죠. 달라붙어서 HA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15개가 되고 얘는 없어져서 5개가 생기죠. 자, 지금 이런 상황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네들의 캐릭터를 이해하면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에요. 자, 어때요 지금? 5만큼 가해져 가지고선 어떻게 됐습니까? 15분의 5로 변했죠. 비율이. 근데 만약에 얘가 초기 농도가 10이 아니라 100이라고 해볼까요? 100. 어떨까요? 100. 그러면은 5를 가하면은 얘는 105가 되고요. 얘는 95가 됩니다. 어때요? 거의 비율의 변화가 없죠. 맨 처음에 1대1에서. 얘는 처음에는 지금 3분의 1이 됐는데 두 번째는 거의 변화가 없이 그냥 거의 1입니다. 자, 어때요? 비율의 변화가 없으니까 얘가 변화가 없는 거고 그럼 pH의 변화도 없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지나면 지날수록 방어할 수 있는 HA나 A-가 많은 거니까 완충 용량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완충 용액의 완충 용량을 영향 주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 이거죠. 하나는 pH랑 pK가 가까울수록 좋고 또 하나는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완충 용액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죠. 자, 예제 17.5입니다. 무슨 문제냐면은 완충 용액이 있는데 여기다가 강한 염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럴 때 pH가 얼만큼 변하는지를 계산해라 이겁니다. 자, 얼핏 보면 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상황만 이해하면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적정 곡선을 공부하게 되면은 적정 곡선의 한 점에 불과한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자, 상황을 이해를 해보죠. 지금 1리터가 있는데 그 안에 산, 그죠? 약산이 HA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얘가 0.3몰이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는 뭡니까 이게? 바로 그 짝염기죠. 나트륨 플러스는 물에 들어가서 해리가 돼서 없어지는 거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A-가 0.3몰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때 pH가 4.74랍니다. 자,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산과 그 짝염기의 비율이 1대1일 때 그때 pH는 뭐예요? 바로 그 산의 pKa가 되는 거죠. 예. 자, 약산과 그 짝염기의 농도가 1대1일 때 pH, 그게 바로 그 산의 pK입니다. pK가 4.74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pH 4.74에서 반이 헬이 되는 거죠. 반이 헬이 되면 헬이 된 애랑 안 된 애가 1대1로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pK의 개념을 이해하는 거. 자, 근데 여기다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NaOH 0.02 몰을 집어넣어요. 예. 자, OH-라고 볼 수 있겠죠. 얘를 0.02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pH가 어떻게 될까요? 염기를 집어넣는 거니까 약간 상승하겠죠. 하지만 또 완충 용액이니까 많이 상승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상승할지를 계산해라 이거죠. 자, 문제를 조금 더 단순화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은 완충 용액에서는 각각 독립적인 농도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 농도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식에서 보면요. pH는 pKa 플러스 로그 HA분의 A-죠. 자, 어떤 완충 용액이 있는데 pH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4.74입니다. 그럼 얘에다가 물을 막 집어넣어 가지고 희석을 시켰어요. 그럼 pH가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예, 희석해도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희석을 해도 HA의 농도랑 A-의 농도는 각각 줄어들지만 농도의 비율은 변하지 않죠. 그죠? 농도가 진하든 묽든 아주 묽으면 이제 7이 되겠지만은 예, 어느 정도 묽히면은 pH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완충 용액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구체적인 농도에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농도의 비율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좀 더 단순화시키면은 얘를 그냥 30이라고 놓는 거예요. 30. HA도 30개 있고 A-도 30개 있다고 치고요. 당연히 여기도 자릿수를 곱해줘가지고 OH-가 2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한번 해놓고선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안에서. 지금 OH-가 여기 들어가서 그냥 멀뚱멀뚱 가만히 있을까요? OH-는 어떤 성격을 가진 애인가요? 굉장히 강한 염기죠? 예, 강한 염기입니다. 그럼 얘는 주위에서 H+를 뜯어먹으려는 힘이 굉장히 센 애죠. 근데 얘가 OH-가 H+를 뜯어먹을 수 있는 대상은 지금 2개밖에 없어요. 이 안에. 하나는 HA, 하나는 물입니다. 물. 자, 여러분들이 OH- 같으면 뭘 먼저 뜯어먹겠어요?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수소, 그죠? 약산에 있는 수소가 훨씬 더 잘 떨어지고 훨씬 더 맛있는 수소예요. 물은 아주 약한 산이기 때문에 H+를 잘 안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얘를 다 뜯어먹는 거겠죠. 자, 얘 2개가 얘를 다 뜯어먹으면은 HA는 이제 몇 개가 될까요? 2개를 뜯겼으니까 얘는 28개만 남고, 뜯긴 HA는 뭐예요? A-가 됐을 거 아니에요? 얘는 32개가 됩니다. 32개. 자, OH-가 2개 들어가서 이런 식의 평형에 도달을 한 거예요. HA는 28개, A-는 32개가 지금 남은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했습니다. 자, 그럼 이때 pH는 얼마냐? 우리가 핸더슨 하셀바크식에다가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자, pH는 pK 뭐였습니까? 4.74였죠? 4.74 더하기 로그 비율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산분의 28분의 염기 32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때요? 로그 1보다 크니까 약간 더 크겠죠, 이게? 그러니까 pH는 여기 있는 pK보다 약간 더 크다. 아, 아까보다 pH가 약간 올라가겠구나 하는 그 맨 처음에 예측과 똑같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 보시면은 4.8이 나옵니다. 4.8. 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약간 올랐죠. 자, 근데 이제 이 B를 보면은 물에다가 똑같은 만큼의 NaOH를 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산해 보면요. 12.3이 나옵니다. 12.3. 어때요? 물은 맨 처음 pH가 7이었겠죠. 7에서 12.3으로 그냥 이렇게 pH가 5 이상 확 증가한 반면에 완충 용액은 어떤가요? pH가 되게 조금밖에 안 변했죠. NaOH에 의해서.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완충 용액의 그 위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죠. 자, 아까랑 똑같은 완충 용액에다가
이번에는 이제 염산을 가하는 겁니다. 염산. 그랬을 때 pH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랑 해봤으니까 뭐 거의 똑같겠죠. 아까도 HA가 역시 30개가 있고 A-도 3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H 플러스가 두 개가 들어온 셈이겠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도 그냥 눈을 멀뚱멀뚱 뜨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냥? 절대 그렇지 않겠죠. 이 H 플러스는 어떤 성격을 가진 애예요? 굉장히 강한 산이죠. 여기 있는 H 플러스를 어디든지 붙여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 H 플러스가 붙을 수 있는 분자는 이 안에서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물, 또 하나는 A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H 플러스면 어디에 가서 달라붙겠어요? 당연히 A 마이너스에 가서 달라붙죠. H2O는 여러분들 되게 싫어해요. 예. H2O는 아주 약한 염기입니다. A 마이너스는 어때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약한 염기이긴 하지만 H 플러스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얘가 워낙 강하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H 플러스가 A 마이너스에 다 달라붙을 수밖에 없죠. 그럼 자, HA는 몇 개가 될까요, 이제? A 마이너스에 H 플러스가 달라붙으면 HA가 되니까 얘는 32개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두 개가 달라붙어서 얘가 됐으니까 28개가 되죠. 그죠? 자, 이 경우에도 역시 똑같이 우리가 아까 풀었던 거랑 똑같이 핸더슨 하세바그식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pH는 pK 아까 뭐였어요? 4.74죠? 더하기 로그 산 32입니다. 32분의 염기 28입니다. 예. 역시 계산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4.74보다 약간 더 pH가 낮아야 되겠죠? 역시 4.68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랑 굉장히 대칭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상승한 pH만큼 여기서는 pH가 감소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도 순수한 물에다가 똑같은 염산을 집어넣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1.7이 된다 이겁니다. 1.7. 굉장히 pH가 낮아졌죠. 7에서 1.7로 확 낮아지는 반면에 완충 용액에서는 pH가 거의 변하지가 않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완충 용액을 계산해 봤는데 하여튼 완충 용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죠. 바로 적정 곡선입니다. 적정 곡선을 잘 이해를 하면은 완충 용액은요. 굉장히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다음 시간에는 적정 곡선을 공부를 하겠습니다.